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열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있을 때 올림픽을 계기로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대해 규탄하며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격화로 한반도의 대외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위험천만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줄타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12월 2일에는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의인 SCM이 진행됐습니다. SCM이 진행되기 전부터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에 군사적으로 더욱 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파다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SCM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가담하고 있는지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SCM의 주된 내용은 한미 간 군사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지역,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간 공조 강화,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군사협력 강화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의 주둔과 훈련 여건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 전구라고 말하며 주한미군의 현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 전략적 요지를 확충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한국의 방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한반도 작전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의 주한미군을 활용해 계획하겠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륙, 해양 진출에 용이하게끔 주한미군 사령부를 그리고 기지를 재편성해왔다는 것은 평택항이 있는 평택으로 주한미군 사령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이든 정부는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자 하고 문재인 정부는 SCM을 통해 이를 다시금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강화에 대한 한미 간 약속이 확인되며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연합 다목적 실사격장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포항 지역에서 미군의 헬기 사격장에 대해 엄청난 소음과 미중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 위험성 등으로 포항 지역 민중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중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을 고민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연합 다목적 실사격장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 측 시설 및 공역을 미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새만금 공항 개발 과정에서 부근에 있는 주한미군에서 군사 목적으로 공항을 공동 사용하기로 논의했다는 정황의 문서가 발견되며 민중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미군이 사용 중인 또 사용 예정인 시설들과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강화, 새로운 전략 기획지침 수립 승인, 그리고 사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매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지난 8월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홍현희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내년 3월에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적어도 북한 지역을 침투하는 내용인 2부 반격 연습은 생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발언들에서 예상했을 때 반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이는 외교원장 또한 상식적인 판단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적대 행위의 중단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를 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적대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SCM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하며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 너무도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 수립을 승인하면서 앞서 말했듯이 안 그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초래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더욱 군사적 위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전계획 5015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마저도 참수작전, 상륙작전 등 작전계획의 공격성으로 인해 위험천만한데 이를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으로 보강 또는 강화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압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들의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전략기획 지침을 기반으로 작전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향후 얼마나 군사적으로 위험한 그리고 미국의 전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될 작전계획이 만들어질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SCM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민중들의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 성주로 내려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사드는 오히려 추가로 배치됐으며 이번 SCM에서는 사드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남북 간 거리가 짧아 군사적으로 맞지 않는 무기체계입니다. 사드는 2000년대부터 부시 정부가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고 사드 기지의 레이더로 수집된 군사정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가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 탐지 요격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인 셈이고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성주의 민중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매일을 투쟁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말한 것조차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문재인 정부, SCM에서 또다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중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SCM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는 내용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한미 간 군사적 사안을 다루는 SCM에서 대만 해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 전쟁 범죄 부정을 하고 있음에도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가름날 상황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던 것은 자기의 운명을 박근혜 정권과 같은 소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정신은 자주의 정신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파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운명을 미국이 아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